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4년 4월 19일에서 20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이 밤 사이에 마쳤고요. 기관들 풋옵션 대량 베팅 관련한 머니게임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기관들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많이 베팅했다라는 소식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고, 예전 영상에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개인들의 콜옵션 집중이 나타났다 라고도 말씀드려서, 사실 그 구간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뭐 가지고 있으면 매도를 하거나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는, 위에서 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계속 한동안 말씀드렸죠. 언제부터요? 개인들의 콜옵션 집중이 시작되고, 특히나 3월 11일 기점으로는 나스닥의 그 어떤 것도 접근하면은 위험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떨어지면은 매수하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반복시킨 뒤, 학습시킨 뒤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 무너지는 투매 현상도 발생하고 한다. 다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었던 내용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나타나니까 뭐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방송을 유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뭐 위에서 나스닥의 모습을 보고 우리 증시도 좀 대비를 하셨고, 뭐 쇼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파생반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해 와 드렸죠. 자, 어쨌든 오늘 할 말씀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머니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걸린 돈이 이번에는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월가에서 뭐 고가에서 노는 그 나스닥을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 거기에서 돈을 또 벌어들이기 위해서 포지션을 역으로 공략했던 그리고 개인들한테 롱 포지션으로 이제 넘겼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포지션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한 일주일 전부터 개인들에게 롱 포지션을 이제 넘겨주기 시작했죠. 이게 뭐 우리나라의 특정 증권사 표본이지만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개인들이 80%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유진투자 선물은 조금 정확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대중들의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 상승 포지션으로 지금 꽤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넘긴 상태에서는 개인들은 어쨌든 떨어지면 올라간다라는 강한 믿음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 믿음을 깨는 순간 결국 밑에서 투매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매가 일어날 때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단기 반등을 보이는 시점이 있다면 그게 과연 속임수인지 아니면은 이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중간에, 그렇죠, 끼어 있는 뭐 반등인지 뭐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조금 수급과 함께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연기금도 이제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소식도 들리죠. 채권 비중을 증가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 이제 뭐 급락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한참 전부터 이런 모습들을 기관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굉장히 셌었죠. 요즘 개인들에게 최대한 이제 매수 포지션을 넘겨주는 그런 분산 과정을 많이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시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의 내용들이 그냥 난무했었죠. 그래가지고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막 굉장히 급락했다가 여기 2%, 우리 본장 시간에 마이너스 2% 왔다가 보합으로 왔다가 다시 2%를 내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옵션 만기일, 아무리 옵션 만기라고 해도 이 정도 변동성을 보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좀 머니 게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풋옵션 한번 분할 익절을 한 것으로 장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장에서도 끝까지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4월물로 끝나냐라고 보기에는 아직 그 어떤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물에도 개인들을 콜 쪽으로 몰아넣고 더 진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고요. 주요 종목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장대 음봉이 금요일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만기일에 맞춰가지고 엔비디아는 개인들의 콜옵션이 3월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고 4월물로. 그래서 결국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많이 하면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콜옵션 매도를 많이 잡게 되죠. 콜옵션 매도를 잡았으니 올라가는 건 부담이고 최소한 가격을 지키면서 프리를 빼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만기일에 맞춰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이너스 23%를 보이는 모습의 나스닥이 2%나 떨어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먼저 말씀을 다 경고 메시지를 많이 드렸던 터라서 뭐 이제는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부근을 통과하면은 좀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지키는지 보자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어제 우리 장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선물 일봉으로 보면, 자, 나스닥을 이제 선물 일봉으로 보면 그 자리를 갖다가 낮 시간에 다 커버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이제 투매가 나온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요, 그게 저항점이 더 세지죠. 그렇죠? 다시 이게 뭐 내려갔다가 그걸 돌파했다가 재차 이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 번에 걸친 매물의 형성으로 나중에 저항대가 더 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점으로 선물로 치면은 여기고 현물로 치면은 요 자리인데, 여기 기점으로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됐고 요 부근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서기 전까지는 이제 부담스럽게 봐야 될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내려갔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초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입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드렸어요. 네, 좀 더 진행은 됐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려면 요 정도 파동이어야 되는데, 사실 요 정도 파동이라고 보기에는 진입했다라는 거죠. 제가 61선 이탈한 게 올해 처음이고 8개월 만에 양훈 그룹 때 그죠. 8개월 만에 양훈 그룹 때 진입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요거 Y축 반전해서 봤죠, 같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추세를 뚫고 올라서기 시작한 형태죠. 당연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나스닥은 그래도 많이 떨어지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된 시점과 우리나라 증시랑 좀 맞춰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일단 먼저 우리 증시 얘기하기 전에 요거 BTFP가 종료된 3월 10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의 힘은 그전 1년에 비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제가 한 10번, 20번은 말씀드린 것 같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약화되면 이제 중간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400에서 9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 자리를 열어두게 된 셈이 된 겁니다. 여기를 이제 저항대로 이제 1단계, 2단계까지 열어두자. 여기가 400포인트 추가 하락 자리고 여기가 900포인트 추가 하락 자리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일단 뭐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열어두자라는 거죠. 열어둔다라는 건 반드시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본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지, 투매가 일어나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총선 이후에 나스닥보다 먼저 떨어졌죠. 금투세 시행 관련 이슈와 이제 밸류업 동력 부담감에 이제 먼저 떨어졌고,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요일은 나스닥이 2%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이 353.15로 종료하면서 0.25%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에 먼저 찍을 자리를 찍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빗각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남들도 다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크게 중요한 그게 옛날 얘기지만 옛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AI도 세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는 거다. 그래서 저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에 정확히 맞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기 양운 구름대 끝자락 자리와 맞물리는 자리에서 튕겨져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찍을 자리를 첫 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 찍을 자리는 찍었어요. 여기가 이제 이탈하냐 지켜지냐 가지고 이제 언더슈팅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일단락 되느냐가 될 겁니다. 여기 이하는 언더슈팅 자리로 보입니다. 언더슈팅 자리는 투매가 동반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 맞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 빗각은 어제, 그쵸? 목요일이죠. 목요일장에 시초가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계속 그 자리에서 비비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그 자리를 지키고 끝났죠. 물론 야간에는 이제 빠져서 요즘 출발하겠지만, 적당히 빠져서 출발하겠지만,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반등을 하거나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자리들을 찍고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리가 지켜지냐 다시 이탈하느냐가 이제 다음 과정으로 볼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기술적인 내용과 이제 수급적인 내용을 분리해서 봐야겠죠. 수급적으로는 4월 1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5조 6천억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1조 5천억의 선물 매도. 이때 금요일에 오후장에는 굉장히 또 가파른 반등세가 있었잖아요. 그 반등이 이제 나스닥과 함께 나오면서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생각보다 줄이지 않았어요. 그쵸? 요 구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면 12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선물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평소대로라면. 근데 외국인들은 외면했습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깨끗한 면에다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은 지난번에 제가 4월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맥주컵에 비유하면서 맥주가 거의 다 꽉 찼는데 거품으로 막 이렇게 지금 채워놨다. 그래서 이거를 더 큰 잔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꽉 찼으니까 비워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4월 1일부터 얼마나 비웠어요? 아예 그냥 다 잔을 다 비워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플러스 5조 원, 6조 원에 6조 원에 향하게 꽉 채워놓고서요, 얘를 그냥 다 한 컵을 비워버렸네요. 그쵸? 그 비운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4월 들어서 4월 1일 이후로 5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한 컵을 다 비운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외국인들은 이 자리 플러스 6조 원 가까이 됐던 시점에서 지금 제로 베이스까지 왔다라는 거죠. 제로. 물론 조금 더 이제 매도가 많아졌긴 했어요. 그냥 좀 알기 쉽게 숫자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1조 5천억이 매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갈 수 있는 자리 마이너스 6조가 있죠. 마이너스 6조 원. 자, 마이너스 5조 원, 6조 원을 찍었을 때 당시는 작년도 하락장이 최대로 진행됐을 때 8월과 10월 달에 보였던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요런 수준까지 다시 내려간다면 시장은 더 밀리려고 하겠죠. 2차 파동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 요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서 늘어나는 쪽이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죠. 물론 단기에 보일 수 있는 한파동의 최대치인 6조 원 정도를 한 번은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환매수를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환매수를 안 한다고 해도 더 갈 수 있는 폭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조 원을 단기에 팔았다라는 거지, 단기 과매도라는 거지, 더 이상 못 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판다면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채웠을 때는 야, 이거는 심한데 여기서는 반발 매수 강하게 들어올 거다, 투매 나오고 뭐 신용잔고도 털리고 하면서 그거는 이제 주식도 이제 잡아갈 수 있는데, 제가 목요일에 급반등이 나와도 주식반에 가지고 있는 현금들, 미리 만들어둔 현금들을 단 한 주도 사용하지 않도록, 그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거 양봉, 돌파 양봉, 심지어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냥 일반 주식 투자자들, 파생 수급을 보지 않는 주식 투자자들은 여기서 단기 다 잡았다고 이제 매수다 막 하면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파생 쪽으로는 전혀, 수급 쪽으로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잠깐 뭐 더 반등, 기술적으로 좀 더 반등을 하더라도 아니다, 이거 다시 튕겨져 내려가는 거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웬걸 금요일에는 아예 대놓고 지금 더 개파락을 많이 만들고
급락을 시켜놨죠. 생각보다도 더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꼬리도 많이 달았지만 야간에 보니까 그마저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 외국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4월만 놓고 보면은 과매도권은 맞습니다. 그래서 환매수가 나오면서 진정된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진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스닥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이 만든 거잖아요. 거의 지금 나스닥이 하락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패닉이 나온다면, 투매가 여기서 언더슈팅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더 밀려버린다면 우리 단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4월 1일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5조 6천억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제 한파동의 외국인들이 보이는 선물 매도, 단기 과매도권에서 환매수가 나오면서 진정되었다가 다시 하락하든, 여기에 초점을 줘요.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을 이제 하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수급을 살펴야겠죠. 그러나 자, 단기 환매수가 나오면서 진정될 수 있지만 하락장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들, 환율도 일단 고가에서 꼬리 달고 뭐 괜찮아졌어요. 일단 일시적으로 윗꼬리 달고 이제는 조금 내려갈 수 있나 이렇게 보이는 기술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환율이 사실 기술적으로 따져가지고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장기간 추세를 길을 모으고 이제 올라간 건 맞지만, 환율은 또 외적 요소들이 더 많으니까 환율도 고가에서 이제 꼬리 달고 크게 내려오긴 했지만 절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환율은 이제 고환율로 고착화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1150원, 1250원 라인이 100원 정도 플러스 돼가지고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절대 가격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공포지수, 자, 공포지수 또한 자 보시면 업종 변동성 지수가 자 추세 빗각의 상단을 금요일에 찍고 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급등으로 오랜만에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서 빗각의 추세대를 찍고 왔죠. 그럼 그렇게 내려왔지만 4월 만기가 다가올수록, 지금 4월 만기가 이제 월요일이면 12거래일 남았는데 만기가 점점 다가갈수록 외가 옵션에 시선이 더 쏠리겠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극단적인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외가 옵션의 메리트가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서 외가에 몰리면 빅스 지수는 다시 점핑할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외가 콜과 외가 풋, 외가 옵션의 그 거래 가지고 추산해 가지고 움직이는 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그래서 외가 옵션의 시선이 쏠리면서 빅스 지수가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너무 올라서 공포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콜옵션 쪽으로 일반적으로 7, 8할 이상은 풋옵션 쪽으로 보통 시선이 쏠리면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급락이 나온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 외국인의 선물이 매수에서 매도로 스위칭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 18조 원이나 누적되어 있는, 매수로 누적되어 있는 코스피의 매수량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크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익이 가능한 구간에서, 즉 현물이 고평가되어 차익이 가능한 구간에서 물량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본격 투매가 시작된다면 수급 구조와 포지션상 일단 332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자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고, 첫 번째로 열어놓고 보자. 열어놓는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환경상 열어두고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투자가 먼저 매도 차익 거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서 최근 하락장에서 물량을 많이 줄였죠. 즉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금융투자가 먼저 물량을 막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삼성전자를 모아왔는데 외국인 여기서 많이 모았죠. 외국인보다 먼저 차익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현물이 고평가된 시간마다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막 내놓고 있죠. 금요일까지도 금융투자가 메인으로 던졌죠. 그래서 금융투자의 삼성전자 물량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 꽤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차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 나오거나 지금보다 한참 축소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차익이 쏟아질 확률이 높은데, 그러려면 6월 만기일에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한다. 6월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이론 베이시스가 점점 0에 수렴하면서 조금 선물이 더 과하게 매도가 된다면 베이시스가 역전되는 백어데이션을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신용잔고도 이번에는 시총 대비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 19조 원을 한동안 유지했었죠.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 신용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신용을 사놓고 아직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즉 내려가서 개인들이 팔지 않은 신용 물량들이 이제 기간이 끝난 만기로 다시 그걸 사들여야 되는 상황,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물량이라도 충분히 나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뭐 신용잔고에 대해서는 크게 출해된 게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히 1차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일단락 돼서 약간의 반등이 나올 여지를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파생반에서는 저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스윙 포지션으로 숏을 조금 굵직한 걸 노리기 위해서 조금 가져가도 된다. 기본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느 날은 매수고 어느 날은 매도고 어느 날은 박스고 하면서 대응을 하겠지만, 스윙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요 위치에서 숏 포지션 선물 매도를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수 선물 매도 하셨던 분들 일부 뭐 다 줄여도 되고, 뭐 다 줄이고 다음에 다시 대응하면 되니까, 혹은 최소한 반이라도 이 부분에서 청산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금요일에 점심시간쯤에 점심시간 때 식사로 넘어간 다음에 파생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대응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날 공략을 숏으로 제가 봐드린 지점에서 숏으로 공략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웬만하면 오후장에선 접근하지 마시라고, 오후장에서 숏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적용해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금요일에는 정말 많은 파생반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는데, 자, 이것부터 잠깐 보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뭐 마무리 하셨다. 이거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봐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잔량 모두 청산, 무포지션으로 주말 신경 안 쓰고 보내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숏. 이분은 우리 회원님 중에 주식 선물을 많이 한다고 지금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주식 선물도 이렇게 관점을 좀 봐드립니다. 종목들 주식 선물은 진짜 유용해요. 주식 선물을 하는 거는 되게 유용한데,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제 숏 모아보시라 말씀드렸던 타점이었고, 여기서 숏을 들어가면 된다, 스윙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타점이었고, 이 부근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골라가지고, 뭐 SKC 같은 거 하셔서 20% 이상 수익을 내셨는데, SKC도 그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한 20% 단기에, 그렇죠? 단기에 수익을 내셔서 그거 청산한 겁니다. 분할로 하셨지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청산하신 거죠. 그래서 잘 하셨고요. 이제는 조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청산을 해서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끌고 가다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내가 수익 봤던 거를 다 날리면은 또 심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계속 수익 청산이라는 선물을 많이 남겨주셔야 파생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심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줄이고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나한테도 선물을 주면서 가셔야 돼요. 계속 뭐 버틴다고 좋은 게 무조건 아닙니다. 적당히 다시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포지션은 진입하고 청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좀 좋은 이야기들만 보시면, 추가해서 마무리하셨다 이거 보면 1200만원 이상짜리죠. 감사합니다 중샤님.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의 끝에 열매가 자꾸 커지고 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배워가시면 하나씩 이제 실력이 느는 게 나한테 느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7% 수익 중 3전 있고, 일당보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다. 숏 포지션 뭐 방송 들으면서 방송 없어도 제가 최대한 그래도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놓치지 않도록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글은 이렇게 뭐 일당하고 낚시 가기도 하고 급락 공략했고 양매수했지만 관점 따라 다시 커버했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수익 올려주셔서 다 모아보니까 이거 한 화면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서 첫 번째로 한 600만원 이상의 수익만 일단 먼저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와, 보시면 올려주신 그냥 이렇게 연속으로 되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대별로. 근데 야, 2천만원을 찍기 직전에 마무리하시니까 이거 2천만원을 찍으려고 뭐 7, 8천원 더 하려고 하다가 괜히 또 꼬이는 일 하지 않기 위해서 딱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1941만원, 뭐 1200만원, 900만원, 1900만원, 뭐 650, 940, 733. 오늘은 정말 이제 한 파동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단기 익절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스윙의 익절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수익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죠. 뭐 470만원부터 131만원, 400만원, 뭐 410만원 뭐 너무 많아서 오늘은 뭐 다 읽어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제부터 또다시 집중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또 여기서 추가 하락을 더 보인다면 지금 내려왔던 것에 또 추가로 그만큼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제가 데이데이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관점과 전략을 최대한 잘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반 특강을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올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도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를 소화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1강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곧 2강이 업로드가 될 건데 1강을 충분히 소화하고 2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강도 제대로 소화하지 않았는데 2강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1강 적용도 못해요.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1강을 한 몇 번을 들으셔도 내가 트레이딩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걸 숙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양매수 양방 베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상방 베팅 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요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의 짧은 기간 특성상 월요일에 지난 목요일처럼 한 방에 한쪽으로 크게 쏠리며 뒤집히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이 유효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5월물 단독 베팅 포지션 현황은 이제 13거래일 남은 현재 기준 외국인은 하방 베팅을 하고 있고요. 외가 품매수 집중에 의해서 335 이하 시 수익 구조에 들어가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335포인트는 어느 지점이냐? 335포인트를 이제 이 선물 한 베이시스 1.5를 적용하면 336.5 정도 되는데 336.5는 여기네요. 자, 요 지점. 이거 이하로 내려가야 외국인들은 현재 기준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가고요. 개인들은 그 이하로 가면은 극도로 위험한 손실 극대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그 이하로 가야 수익 구조를 보는 양매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풋옵션 매도가 많아서 하방 취약 구조가 되어 있고, 금요일에 그래도 풋매도에 손절이 좀 있어가지고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풋옵션 매도가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 10거래일 이상 남은 시점이라 요 숫자 자체는 변할 거예요. 뭐 현재 맞춰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금요일에는 옵션의 등합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풋옵션 쪽이 조금 과하게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2, 3일 정도 쌓여야 유효하니까 뭐 월요일에 진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거고요. 파생반에서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은 개인인데 개인 같지 않은 개인이 342.5 풋옵션에 대량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금요일 수급에 잡혔죠. 342.5 풋옵션만 유독 개인들의 개인의 수급이 잡히면서 혹시 또 지난번에 그 최대를 그 슈퍼게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풋옵션 136억이 찍혔죠.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 콜옵션을 좋아하는데 풋에서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조금 특정 행사가에만 이렇게 공략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월화 중에 요게 제거가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제거가 되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시는 자, 이렇게
종가에 주황색 바 보이시죠? 2,800억 정도 신규 매도를 추가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시는 위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넘어온 게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기준 선물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익 추정금은 약 43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추산치고요. 400억 이상은 좋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신이 최근에 종가 베팅은 조금 많이 꼬이기도 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누적해오던 그걸 바로 손절 청산을 하지 않고 버텼던 그 숏 포지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1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종합해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과 언더슈팅으로 가는 길목에서 금요일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라는 거 포인트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갭이 뜨면 사실 반등이 나오기 좋았는데 어쨌든 야간 선물이 나스닥에 의해서 떨어졌으니까 갭이 뜨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뭐 월요일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폭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갭이 안 떠서 조금 아쉽긴 한데 반등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를 찍었고 또 목요일에 시가까지도 지켰다, 빗각을 지켰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 하락 전환이 된 나스닥의 부담감이 커졌죠. 부담감도 생각해서 목요일 장대 양봉에 속지 않고 주식을 단 한 주 사지 않은 것처럼 이때 요거 장악했지만 주식반에서 가지고 계속 현금화를 말씀을 강조드렸잖아요. 현금화 많이 했던 거 최대한 현금화 하시라. 예. 그리고 곧버스 사시자. 그쵸? 곧버스. 그래서 곧버스 사셨던 분도 이제 인증이 있었는데 이거 빼먹었네요. 그래서 곧버스를 뭐 최소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자 말씀드렸긴 했는데 어쨌든 곧버스, 그다음 현금, 그냥 일단 현금을 좀 지키고 계시죠. 근데 곧버스도 은근히 10% 넘어가서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곧버스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현금과 이제 곧버스 청산한 거 이제 현금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현금이 더 많아진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자. 예, 기다리자가 저희 전략입니다. 근데 조금 놓치더라도 기다리자예요. 반등을 좀 놓치더라도 저점을 막 찍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황의 반전과 정리를 기다려야 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악형이 보였어도 바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설령 반등을 놓치더라도 현재 기준 최소 361선까지의 반등을 포기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죠. 피보나치 382 이후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 파악이 중요하고요. 연속 급락 혹은 진정되었다가 6월 만기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2차 하락 파동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일정으로는 이제 4월 26일 PC 물가지수와 5월 1일 FOMC에 주목하면서 나스닥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금리 관련한 것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듯 뭐 금리 인하를 곧 할 거다 이렇게 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고 이제 많은 연준위원들이 그 현실감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매파 로 바뀌었죠. 심지어 비둘기를 보이던 연준위원들도 매파로 돌아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전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PC 물가지수를 보고 그 영향을 받은 FOMC 5월 1일 FOMC 모습의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좀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지 무작정 그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면 너무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풀어가고요. 저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400분 정도가 이제 매일마다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장중에 저는 항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 저는 방송을 약간 7년 이상 했으니까 뭐 잠시 하다가 말겠지 그런 거 아니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단톡방, 구독자 정보 공유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 전국 최저 수준의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분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만드셔서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